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9gbnCFBT 0 오늘은 스테이크를 준비 중이에요. 에리카가 제일 좋아하는 에리카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하면 에리카가 기뻐할 거예요. 내가 말뚝을 차렸는데 에리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음 순간 재료가 가득 담긴 식탁을 보자마자 에리카는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에리카는 먹을 생각 없나요? 남편 매튜는 에리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에리카는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을 뒤지는 그녀의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방에서 음식 저장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집에 가져가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서 늘 미안해요. 에리카가 저녁을 식품 저장 용기에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에리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할머니와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에리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점점 아빠가 먹으면 나뭇잎만 먹는다고 소리 지른다. 에리카의 못한 폭로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지만 매튜는 결단력 있게 일어서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서둘러 매튜를 말렸다. 잠깐만. 에리카를 감정 없이 안고 어디 가는 거야? 그는 서둘러 택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스펜서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택시를 타고 헬레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제 이름은 샤론 스튜어트입니다. 저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로 일했지만 결혼 후 은퇴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만났습니다. 20대 보육사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겉보기에는 불친절하지만 유능한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매튜 8살 선배는 중매 결혼에 실패하여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회사의 상위직에 오른 매튜는 흠잡을 데 없는 학력과 높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거의 웃지 않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매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였고 소개받은 주로 일 얘기만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섬세하고 누구보다 배려심이 깊은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개팅 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그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연애 2년 차에 결혼하고 집을 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매일매일 만족스러웠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녀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동료와 친구들은 이미 자녀가 있었지만 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녀를 사랑했고 자녀를 가질 수 없어 여러 번 슬펐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아이를 만나지 못한 채 아이 낳기를 포기하려던 찰나 딸 헬레나를 축복으로 얻었습니다. 마침내 부모가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모님의 헬레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헬레나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매튜도 일로 바빠서 동료들이 헬레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집에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고 쉬는 날에 함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과 가족 시간 만들기, 우리는 소중한 헬레나를 좋아했습니다. 헬레나는 자라서 대학에 갔으며 지금도 둥지를 떠나 어린 헬레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튜는 헬레나가 우리와 떨어져 사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나가 제대로 먹는 거야? 괜찮을 거야? 식사 사진을 다 찍고 나면 항상 연락이 와. 헬레나가 보낸 유일한 기쁨이 된 건 헬레나를 떠난 지 약 1년 만에 이사를 나간 후로 헬레나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쾌활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긴 휴가 동안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초조하게 만나자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헬레나와 교제 중입니다. 헬레나와 같은 학과에 다니고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될 스펜서라는 이름의 깔끔한 양복을 남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같은 클럽을 다니면서 친해진 것 같고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아요. 헬레나의 첫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동요됐지만 상냥하고 쾌활한 스펜서에게 점차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스펜서는 헬레나가 태어난 이후로 몇 번이나 헬레나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녀는 외동 아이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우리는 스펜서가 우리 아들인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특히 매튜와 스펜서는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종종 함께 술집에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스펜서와 마치 당신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헬레나는 우리의 진짜 아들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도시의 대기업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헬레나가 몇 달 후 직업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때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지원했습니다. 직업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스펜서가 설득했고 이에 따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레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헬레나는 최근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지만 가정주부를 부양하는 헬레나는 6개월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하곤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스펜서를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도시로 이사한 후 스펜서의 업무 일정으로 인해 헬레나가 방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스펜서의 직업은 결혼 후 종종 일하면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헬레나는 스펜서가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는 게 헬레나의 일과가 되었지만 스펜서는 피곤해 보였다. 집에 돌아올 때 전화 너머로 헬레나의 목소리도 피곤하게 들렸다.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스펜서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내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헬레나 그녀는 괜찮다고 유쾌하게 대답했지만 몸이 좀 불편해서 매일 졸리고 한때 좋아했던 음식 냄새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갑자기 먹을 수 없어 슬퍼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나의 건강이 걱정되면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의사를 방문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내 조언을 신뢰하고 병원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한 달 정도 후에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레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통화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반대편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헬레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헬레나의 기쁜 말을 들으며 나는 임신했다고 기뻐서 손뼉을 쳤다. 그녀는 정말로 임신했다. 나는 그녀가 몸이 안 좋다고 말할 때 직감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 헬레나를 때 겪었던 것과 같은 증상이었다. 그녀는 약 2개월쯤 된 것 같고 이미 스펜서에게 소중한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고 축하한다고 손주를 갖게 된 것을 생각하니 매튜가 온 그날 밤 우리가 소중하게 키웠던 헬레나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헬레나의 임신 소식을 전해줬어요. 매튜는 저보다 더 기뻐서 울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요. 헬레나가 엄마가 될 거라는 건 꿈만 같았어요. 그땐 너무 작았죠. 매튜는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애쓰던 저희의 댓글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사랑하는 헬레나의 임신 소식은 헬레나의 임신 소식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헬레나가 저보다 더 심한 입덧을 겪을 때마다 몇 시간씩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스펜서가 일하러 나가서 혼자 집안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태에 비해 너무 무리라 생각하고 입덧으로 고생하던 헬레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덕분에 헬레나와 스펜서의 허락을 받아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스펜서가 출산 현장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헬레나 옆에 있었습니다. 그 후 헬레나는 육아와 집안일의 새로운 요구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펜서가 일하러 나갔습니다. 헬레나가 육아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부가 된 헬레나에게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스펜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능한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우리는 스펜서에게 새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매튜스의 친구가 새 집을 지었지만
구매자가 없는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팔아야 했고 막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친구는 헬레나와 스펜서가 처음부터 집을 구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매튜는 특히 에리카가 태어났기 때문에 즉시 그들과 논의했습니다. 헬렌은 현재 집이 너무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지금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스펜서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도시는 좀 더 시골 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이웃 도시에 있으면 헬레나를 방문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펜서가 아주 쉽게 동의했고 그들은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사하는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본 헬레나가 좀 창백해 보이더군요.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엘레나는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육아에 지친 거겠지. 무리하지 말고 엄마도 쉬어야지. 고마워요. 엄마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헬레나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걱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지켜보며 궁금했어요. 그녀가 새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사 후 평소의 차분한 태도로 돌아오면서 그 집에 오래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스펜서는 직장에서 전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통근. 예전에는 헬레나를 만나러 몇 시간씩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는 헬레나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 안을 돌아다니는 에리카는 방문할 때마다 아기가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요즘 에리카와 함께 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헬레나 쪽을 지치게 지켜보고 모습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더군요. 헬레나는 워낙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눈을 떼면 항상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헬레나에게 이 말을 하자 그녀는 쌀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옛날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고 말했다. 에리카는 이제 에리카가 호기심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생각하게 됐다. 할머니 에리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여기서 놀자 할머니가 때 생각났어요. 뛰지도 못한 작은 아이가 너무 컸어요. 행복과 슬픔이 뒤섞여요. 아이들은 너무 빨리 크네요. 하지 않다. 이대로라면 두 번째도 멀지 않을 것 같아. 그만해. 엄마 그건 안 돼. 내 농담이 헬레나의 기분을 상당히 어둡게 한 것 같았고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에리카를 낳은 이후로 대화가 갑자기 끝났다. 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헬레나가 예전에 안 좋았다고 웃어 넘겼을지 모르지만 물어보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전에는 그녀가 그렇게 뚜렷하게 우울한 표정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동안 더 이상 문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헬레나와 그녀의 가족은 2개월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했지만 에리카가 6살이 된 이후로 방문이 중단되고 그들이 방문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최근에는 헬레나와 그녀를 공유하는 것은 전화 통화뿐이었습니다. 육아 고민은 이제 냉정하게 대답해. 지금은 바빠서 미안해. 매일 이유 없이 통화가 끊어졌어. 에리카랑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딸 헬레나의 얼굴도 볼 수 없었어. 아무리 물어봐도 항상 아무 말도 안 했어. 틀렸어. 마지못해 스펜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커트와 똑같았어. 미안 나 지금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통화는 차가운 톤으로 끝났고 내가 한 말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 매튜와 상담까지. 그 사람이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는 똑같은 무관심한 태도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곤 했던 헬레나와 그녀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매튜는 낙담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고 나는 헬레나와 그녀의 가족이 갑자기 부재 중인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설명이든 며칠 후 헬레나로부터 전화를 받던 중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그날 전화한 사람은 대부분 스펜서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제가 밖에 있어서 매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펜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잖아. 에리카는 이제 6살이 됐으니 많이 컸나봐. 스펜서는 평소처럼 무관심해 보였고 헬레나와 에리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매튜가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좋을 때 방문하자. 스펜서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2달이 넘도록 헬레나와
보지 못한 채 매튜는 끈질기게 굴었지만 2달 넘게 헬레나와 에리카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매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이상 스펜서는 바쁜 업무 일정을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매튜는 헬레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즉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스펜서는 우리가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에리카를 원합니다. 기차 타는 연습을. 너랑만 같이 있어 줄 수 있니? 매튜는 스펜서의 제안에 바로 그 순간 집에 도착해서 통화 중에 매튜와 통화를 했다. 스펜서가 에리카만 집에 남을 거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스펜서를 설득하려는 우리의 걱정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살짜리 어린 에리카를 기차에 혼자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에리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6살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괜찮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고, 에리카를 보고 싶었지만 우리 딸 헬레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표현한 헬레나가 걱정되었지만 바쁜 집안일로 인해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리카는 우리 집에만 있기로 결정했지만 헬레나를 볼 수 없어 아쉽기는 했지만,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에리카의 방문이 다가오자 에리카와 재회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해 역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희망을 품은 에리카는 우리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갇힌 에리카와 재회한 기쁨 경련. 할머니, 나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리카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걱정은 덜고 꼭 안아주고 잘 왔어요. 여기까지 잘 왔네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요. 우리는 에리카가 혼자서 기차를 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화답했어요. 수줍은 미소로 기다리던 재회를 만끽하며 집으로 향하던 중 가는 길에 에리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러 들르기도 했다. 우리는 성장한 에리카가 못 본 시간을 만회하듯 저녁까지 놀았다. 몇 달 동안 그녀를 볼 수 없게 된 우리는 이제 에리카의 눈부신 성장을 기뻐하면서 그녀가 가져온 동화책을 읽어주고 심지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가 좋아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에리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샤워 후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달라붙어 기뻐하며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도 기쁨을 주었지만, 에리카는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갑자기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한 매튜는 그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스테이크. 에리카. 매튜가 몸을 굽혀 에리카에게 질문하는, 식사 안 할 건가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에리카는 곧장 가방으로 향하고 에리카의 행동이 궁금해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음식 저장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이걸 집에 가져갈 수 있나요? 엄마. 에리카가 저녁 식사를 컨테이너에 포장하기 시작해서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늘 안타깝습니다. 매튜는 에리카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할머니와 에리카가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낙담하고 말을 찾기 위해 애쓰다 마침내 충격적인 계시를 공유했습니다. 엄마는 먹으면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뭇잎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에리카로부터 헬레나와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예상치 못한 폭로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리카의 말에 당황한 가족들을 한동안 보지 못하던 매튜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과 지갑을 움켜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깐. 거야. 나는 달려나가는 매튜를 말리려고 울부짖었다. 집 매튜는 에리카를 안고 아무 감정 없이 택시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둘러 스펜서에게 얘기해야 해. 우리는 몇 분 후에 도착한 택시에 급히 탔다. 매튜는 놀란 눈을 감출 수 없어 내 손을 꼭 잡았다. 초조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에리카를 안심시켰다. 매튜는 심호흡을 하고 에리카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깜짝 방문할 거라고 했어요. 도와주시면 엄마를 구출할. 있어요. 알았어요. 에리카의 눈이 빛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튜의 격려적인 말에 힘차게 지켜봐 나는 심호흡을 하며 신경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은 괴로웠다. 나는 에리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여러 번 안심시켰다. 그녀 옆에 붙어 있는 곳을 알고 있는가? 뒷마당처럼 안이 보이는 집 말해줄래? 에리카는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한 듯 매튜의 부드러운 질문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난 숨바꼭질을. 에리카는 가슴을 펴며 자신있게 선언했다. 매튜는 그녀를 꼭 껴안고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한 우리는 외벽 뒤에서 내부를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고 거실이 보입니다. 에리카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정원 가장자리로 나무 그늘에 숨어 휴대폰을 준비한 에리카는 야외 숨바꼭질 게임을 즐기는 듯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을 그녀의 순진한 웃음에 가슴이 아파 숨은 자리를 보호하듯. 선택한 곳은 작은 스크린이 달린 창문 바로 앞에 있었고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고 매튜는 재빨리 휴대폰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휴대폰을 겨누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펜서가 속으로 헬레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내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한때 빛나던 잘 손질되었던 머리카락이 이제 헝클어지고 흐트러져. 전에 헬레나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한이 척추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헬레나는 놀라울 정도로 야위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던 활기 넘치는 사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하는 매튜의 얼굴이 좌절감으로 일그러지는 동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매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스펜서의 목소리가 밖에서 크게 울려서 에리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헬레나와 그런 잔인함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분개한 분노로 가득 채웠던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았습니다. 스펜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가 헬레나 매튜를 때릴 것 같았을 때 나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매튜가 뛰쳐나갔어. 그만해 뭐해. 매튜는 창문을 향해 소리쳤고 스펜서와 안에 있는 헬레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매튜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스펜서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헬레나가 도어를 열고 안으로 달려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내 팔은 건강했던 그녀의 체격이 허약해지고 가늘어져서 그녀를 꽉 안아주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명을 시작했지만 매튜는 그를 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없음. 중요한 건 이제 안녕의 삶이 우선이야. 매튜가 앵거에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스펜서도 할 말을 잃고 창백해졌다. 나는 겁에 질린 에리카와 헬레나 섰다. 겁에 질린 이들을 쉴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매튜가 스펜서를 감시하고 있는 에리카와 헬레나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헬레나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매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딸이 겪은 학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녹화한 비디오를 경찰관에게 제공했습니다. 스펜서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에리카는 스펜서가 정기적으로 헬레나에게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헬레나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학대를 자세히 설명하는 스펜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헬레나의 시신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리카를 낳은 후의 임신 상태에는 헬레나의 몸이 예상대로 임신 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라고 지시한 경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헬렌을 멀리하게 하여 임신 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지 거의 매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다이어트 계획 중엔 하루에 상추 3입만 먹는 것도 있었는데 처음에 에리카가 잎사귀만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마침내 에리카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헬레나는 저항하고 일어섰다. 스펜서까지만 그녀가 그의 드라코니안 다이어트 계획 이외의 것을 먹을 때마다 그녀는 신체적 학대에 직면했습니다. 스펜서의 행동에 겁을 먹은 헬레나는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에는 에리카가 어머니를 개입하고 보호하려고 하여 스펜서가 에리카에게 주먹을 치켜 세웠던 사건도 언급되기까지 했습니다. 헬레나에 대해 우리는 헬레나와 에리카가 견뎌야 했던 심각한 시련에 대해 알게 된 일지 항목에 명시된 대로 저항을 중단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스펜서는 깊은 후회를 하는 것 같지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징역형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는 에리카를 포옹에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후 헬레나와 스펜서는 이혼을 겪었고 스펜서의 모든 행동이 밝혀지고 그 여파로 그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우리 집이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에리카는 스펜서와 이혼함으로써 일상적인 학대에서 영구적으로 해방되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헬레나의 건강은 그녀가 받은 보살핌 덕분에 연약한 몸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자 점차적으로 그녀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너에게 많은 폐를 끼쳤고 엄마 헬레나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후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허약한 상태의 헬레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바랐다.